부지사님과 강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희망의 경기 포럼은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검찰하라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21세기 광고 송길령 부사장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상상하지 말라 검찰하라고 제가 최근에 쓴 책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벌써 10년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직업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게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읽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 마음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로 출발해보죠. 이유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만 만나서 읽는 것도 있지만 보통 데이터를 읽어요. 이유는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읽는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데이터라는 거를 언제 쓰는 거냐? 통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제가 아는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언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면 될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 세 가지 보여주면 된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거다. 이건 뭐냐면 행정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민원 처리 시스템 같은 거 있죠. 딜포시 이런 거. 전부 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맞춰가지고 프로세스를 정규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레이아웃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어떤 허점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거 이런 게 첫 번째 영상이고요. 출발은 4D였어요. 4D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자동차 만들 때 컴퓨터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조립해야 돼.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든 타임즈가 나오시면 챗분이 이렇게 너트를 조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때 나온 거였고요. 근데 그보다 앞선 게 아담 스미스였어요. 아담 스미스가 뭘 얘기했냐면 분업이 좋은 거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분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이지 앞에서 철사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나 해. 너는 중간에 이거를 가지고 피는 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드는 것보다 생산성이 막 2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 쉽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하기 유상하니까. 이게 뭐죠?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뽕을 쓰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 어떤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게 현재 저번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각 과별로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다. 정확하게. 저희 규칙, 법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만 전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숙달되죠. 근데 숙달되면 잘립니다. 이유는 숙달됐다는 건 뭐냐면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편해진다. 그럼 내가 잘리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편해지면 안 돼요. 어려워야지만 내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품질 관리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식스시그마나 이런 것도 품질 관리 같은 거 하죠. 또 ISO 9000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고 평상시 어떻게 쓰냐면 자동으로 돈이 나고 갈 때 고가는 돈의 이상 지분을 파악하는 것,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어떤 일화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검소하게 살다가 갑자기 귀금속 상담에 가가지고 시계를 된다. 1000만원짜리 그럼 전화 와. 왜냐하면 잃어버린 거다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패턴은 이런 거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샀다.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주워가지고 빨리 카드를 긁어서 카드 까면서 돈을 챙기겠다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일분이 나옵니다. 안 온다. 늘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라는 거죠. 세 번째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겁니다. 이건 더 웃긴 얘기인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영화 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신 분이 있습니까? 범죄를 넌 저지를 거다 이거 있잖아요. 얘가 저지르기 전에 했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처럼 기후를 파악한 작업들을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친구들을 찾을 때 씁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온 친구들, 직원들이 1년 이내에 그만둡니다. 여러분 직업은 독특해요. 저 안만 보여요. 특히 언제 안 가느냐면 10년을 넘어가 안 받습니다. 왜냐면 10년 넘어간 순간 조금 더 버티면 이제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는 막 갈 때마다 10년 지나면 안 가둬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은 많이 관둡니다. 왜 관두냐 하면
회사에 들어와 보면 생각했다고랑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회사는 멋진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 좀 이상한 허세를 일을 시켜요. 목사회사 막 그런 거 시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만두냐? 8월 달에 관둡니다. 7월 달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서 다른 회사에 가서 또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미우니까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야 이런 애 안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 그만두는 애들을 찾고 싶어가지고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알려드릴게요. 누가 관두느냐.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애의 특징입니다. 1번 집 먼 애요. 거한 게 유지하셨죠. 집 멀면 관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집에 언제 다닐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얼리 버드입니다. 아니에요. 다 관둡니다. 이유는 집에 안 보내요. 한국 기업이 정말 사악한 게 열정을 강요합니다. 열정이 뭔지 아세요? 야근이요. 아니, 왜? 어차피 너 하는 일 별로 없잖아. 난 너가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 오래 남아있으면 훌륭한 애지. 왜 하고? 로열티 있죠, 로열티. 충성심. 그래서 집에 끝까지 안 가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집에 못 가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힘드니까. 두 번째, 집은 가까운데 올 방법이 없는 애요.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안 돼요. 한 15km 안쪽. 근데 막 2번 버스를 타고 중간에 막 뛰어야 돼. 1km씩.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힘드니까. 세 번째는 왕따. 아니면 5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관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고립되어 있고 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는 거죠. 네 번째는 질문 많은 애 관둬요. 말 많은 애. 5번째는 누구냐 하면 충동적인 인간은 관둡니다. 왜냐면 다니다가 힘든데 관둘까 그러다가 에이씨 소주 한잔 해. 멈추죠. 이런 인간들은 관둘까 그러면 광속으로 관둬요. 말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은 이 5가지를 가지고 사람 뽑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울이 회사다. 그러면 야 너 집이 어딘데? 그랬어요. 저 파주인데요. 그럼 관둬. 왜냐고? 지금까지 파주 애들 다 관뒀어. 너라고 뭐 용 뺀 재주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스쳐 지나가시죠?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 뭐 어느 학교 애들 안 돼 이런 거. 왜냐? 우리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 학교 애들이 관뒀어. 한 2명쯤. 그러면 일반화 시킵니다. 에이 거기 안 돼. 걔네들 금방 그만둬. 그러니까 뽑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연좌제. 근데 문제는 이 패턴이 대충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처음에 뽑을 때부터 먼 애들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표를 기업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대표이사에게 보여주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쉽네. 사줘. 버스 통근시키게. 뭐 얼마에? 10억이면 되는데. 아니면 지어줘 기숙사. 여기 땅 있잖아. 여기다가 빈대다 지어주면 다닐 거 아니냐. 얼마나 좋아. 어때요? 레벨이 달라요. 무슨 얘기죠? 데이터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힌트를 주는 거고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나아질 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봐야 돼요. 인사팀 과장은 기껏해 이거예요. 그러면 멀면 나가니까 뽑자 동네 애들만.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몇 명 없잖아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해야지. 너라면 다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인사팀 과장은 그럴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면접비 줄까 한 3만 원? 거기까지가 답니다. 그런 결정은 기업체 오너나 돼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데이터가 있으면 나아질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내가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의사결정권자가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권한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엇인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먼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보시기 바라요. 자, 이 얘기는 뭐요? 뭔 얘기고 여러분 일상생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걸 내보도록 하겠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되면 둘 다 싫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가설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필요 없었고요. 답은 뭐가 나오냐면 부모가 부자면 전화합니다. 인종 다 필요 없어요. 교육 정도 한국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속을 미리 하시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전화 안 해요 애들 절대로.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엄마 아빠 보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긍정률이 55%고 오른쪽이 52%였습니다. 당연히 왼쪽이 더 좋은 사람이니까 엄마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좋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 농담이겠지. 맨날 그래요. 항상. 이러면 이제 압도당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러다가 이거 봐라. 매일 그래? 그러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건 맞겠다. 그러면 엄마는 왜 안 좋을까? 데이터를 뒤져보면 나옵니다. 엄마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무섭다 1등이에요. 엄마가 귀신보다 무서워요. 질병보다 무서운 게 엄마야. 그렇지. 엄마 맨날 때리잖아.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무섭지. 아빠는 너무 좋죠. 왜죠? 나한테 무관심해. 최고야, 최고. 아빠는 돈도 줘요.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빠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하시죠. 이게 옳을까요? 아니요.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여러분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 세일런스예요. 뭐냐? 일단 인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엄마가 있지만 아빠는 없다고요. 아빠가 반도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 못 가게 하는 거, 회사가.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더 많이 직업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김대리, 아직도 안 갔어? 밤 10시인데? 훌륭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걔가 집에 안 가는 게 왜 훌륭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안 가면 훌륭한 거야. 어차피 비슷해 일하는 거.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훌륭하지. 그러면 김대리는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애들 머릿속에 김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빠는 없어지는 거고 엄마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엄마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 혹시 경기도 시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을 때 좋아요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경기도가 없으면 땡이에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좋고 싫고 그 다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건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만 줄창 물어봅니다. 이유는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냐? 아빠가 운명이 사라져요. 한국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좀 크게 떠오르냐면 노인들 복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살률 OECD 1등이에요. 한국이. 노인 자살률.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슈냐면 고독사가 이슈예요. 고독사는 뭐죠? 혼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고독사에 아빠 대 엄마의 비율이 7대 3이에요. 아빠가 2배가 많다고요. 이유는 인지가 절반이니까요. 순서 알려드릴게요. 1번 실직, 2번 이혼, 3번 질병, 그 다음에 고독사로 빠집니다. 문제는 실직이 이혼의 원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빠는 늦죠. 아빠는 어차피 밖에서 경쟁이 세니까. 그 대신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우린 밥을 먹는 거야.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빠의 빈자리를 돈으로 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20년 후에 딱 기능은 하나입니다. 돈 벌어오는 거. 근데 실직을 하면 그 유일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누구세요? 없어지고 애들은 엄마 따라가고 남아있으면 밥을 못 챙겨 먹으니까 질병에 걸리고 결국엔 고독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하 직원한테 남아서 야근해 라고 하는 것은 걔의 고독사의 확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거예요. 이게 뭐죠? 다 카르마예요. 내가 저지른 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억울하시죠? 억울할 거 없어요. 다 자기가 한 겁니다. 3년간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못한 거지. 다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모여서 나의 현재가 되고 내 현재 일상이 모이면 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럼 좋은 미래가 와요. 거꾸로 예측해봤자 지금 막 살면 그 미래는 내게 아니에요. 남의 미래지.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되어서 현재가 만들어져서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내가 지금 내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인과를 이해할 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빠가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유는 아빠한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했고 그 핑계 삼아서 아빠는 가정을 등한시했으니까요. 근데 요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속되려면 아빠가 잘 벌어야 돼요. 그러면 돈으로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못 버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지금 남녀의 구성비를 보세요. 아빠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갈수록 여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해요. 이유는 이세를 관리해서 키워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에는 여자가 한 명도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좋은 직장이라고요. 왜냐고요? 여자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직장은 여자들로 채워진다고요. 여자들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과 엠퍼시가 세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근육을 쓰지 않는 직업에서는 여자가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남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젠 돈도 못 버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애들이랑 친한 척합니다. 이제 와서 세상동일 보는 거죠. 그것도 실패하면 군대를 가요. 그것도 안 되면 할아버지끼리 다니죠. 죄 뭐예요? 남자들이 몰래 다니는 겁니다. 왜냐? 네가 밥을 해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 벌면 내가 밥을 해주지. 못 벌잖아. 그럼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이구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아니야. 우리끼리 해먹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는 게 먹방이죠. 끝까지 가면 삼시세끼요. 오지에 가서 밥만 해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네가 돈을 못 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움직인 거예요. 사회는. 끝까지 뜨는 게 누구죠? 셰프요. 셰프가 뜬다고요. 이제 남자 네가 해먹어. 나도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컨텐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디맨드가 욕망으로, 디자이어로 올라가게 되면 그 디자이어가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산업으로 구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디자이어를 보면 무엇을 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산업을 보지 마시고 인간을 보는 겁니다. 더 가면 먹방이고요. 더 가면 고독한 미식가. 더 가면 식사를 합시다. 끝도 없어요.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 연결된 걸 이해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상대에게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것, 이걸 우리는 순리라고 불러요. 순리. 그러니까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에 있다고요. 그 상대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그 사람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는 게 직업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 언제 합니까? 목금토에 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는 화수목에 전화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에요. 저는 날짜를 몰라요. 오늘 전화하셔야 돼요. 어제는 못하는 게 뭐냐면 바쁘니까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아빠는 전화 안 해요. 아빠 머릿속에 없다고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아빠는. 늦게 들어가서 술 마셨지, 주말에 잤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빠가 저지른 거예요. 10대 자녀가 나한테 화를 낸다. 그때 화내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태도가 그런 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간 잘해줘야지만 걔 나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이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권기대회 같은 거. 왜냐? 미리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묵묵히 하고 평판을 얻어야지 지금부터 잘해볼게요. 이런 거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원래 전과자는 갱생의 길을 살기 힘들어요. 먼저 보여줘야죠. 마찬가지로 술 마시는 건 목금토고 술 마시고 싶은 건 월화수예요. 생각이 행동보다 선행하지요. 노는 거는 금토일이니까 몸살은 일월화요. 놀았잖아요. 어때요? 무섭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어휴 저 머리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잘못이에요. 네가 어떻게 퍼마하셨잖아. 네가 한 일이 전부다. 억울할 게 없어요. 다 네가 한 건데 내가 한 걸 받는 거지 남이 나한테 뭘 던진 게 아니라고요. 자, 책 읽는 건 화요일이고 하루를 보겠습니다. 기분 나쁜 건 출근 직전이에요. 이유는 회사를 와야 되니까요. 또 나쁜 건 잠들기 전이에요. 왜죠? 내일 또 회사를 와야 돼요. 기분 좋은 건 점심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퇴근 직전에 격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확히 인플로이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강의는 대부분 다 기업체의 사장단 강의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삼성그룹 사장단부터 한 20개 그룹사를 했어요. 근데 CEO나 오너는 이걸 보고 웃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회사가 싫어? 회사 되게 좋은데? 다 내 건데? 너네 싫은가 보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웃었죠? 여러분 전부 다 인플로이예요. 인플로이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자, 월요일은 기분이 최악이고요. 점점 좋아져서 금요일날 정점을 찍고 토요일 되면 나빠지죠? 일요일에 개콘의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개콘이 밤 10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내일 죽으러? 내가 미리 공연을 보여주지. 문선대처럼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 때를 밝히는 거예요. 상대의 기색을 살피고 그에게 좋은 걸 주는 것. 이것이 순리예요. 그거 없이 나 혼자 앞서 나가는 것. 이거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내 욕심이니까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는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우기는 거죠. 자, 갑니다. 화장 고치는 거지. 화장 고치는 거는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밤 10시예요. 출근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점심 먹자마자 바로 4시는 퇴근 준비하면서 여자의 화장이 안 좋을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이건 다 알았는데 밤 10시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걸 줬어요. 클럽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월화수가 나와요. 월화수는 클럽을 안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였어요. 집에서요. 셀카가 뭔지 모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제발 묻지 마세요. 우리 도정의 이런 행정적인 형태의 처분을 좋아하십니까? 묻지 마세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건 당신 얘기인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왜냐하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니까요. 이건 똑같아요. 자기나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게 뭐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 써 있는 거. 고객님 10점이 좋아요 써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뭐예요 그게?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답정려. 넌 대답만 해. 답은 내가 정했으니까. 묻지 마세요. 걔는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해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어제 오후 2시 17분에 뭐 하셨는데요? 몰라요. 자꾸 걔도 모르는 걸 물어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베이 결과는 대충 좋게 나와요. 7.8, 8.5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왔다 갔다.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묻지 마세요. 물어봐도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화장을 일찍 하죠. 이유는 차가 막히니까. 금요일은 늦게 합니다. 왜죠? 불타는 금요일이요. 그러면 화장품 광고는 요일마다 시간대가 달라야 돼요. 어텐션이 다르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버리세요. 그가 나를 원할지를 고민하시고 원하면 옆에 있는 것이고 싫어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의 생각과 무관하게 나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 좋아하지? 나 좋아하지? 3번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뒤로 숨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깊게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지르는 거는 오전 11시, 오후 2시, 밤 9시예요. 어허. 두 번째 지름신은 새벽 1시에 와요. 이때 말릴 수도 없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임이 이제 더 가죠. 자, 여기에 한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어요. 최근에 유통업체가 어려워져가지고 여러 가지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세점이에요.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사주는 건데 문제는 뭐였죠? 메르스. 박살나는 거예요. 30% 날아갑니다. 안 오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아울렛이에요. 경기도에 특히 많죠. 아울렛. 근데 여러분 보통 미국의 아울렛은 한 주에 한 두세 개 있어요. 기껏해야.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 한 3시간이나 4시간을 차를 몰고 가야 아울렛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거 세볼까요? 파주 2.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김포, 여주, 이천, 몇 개가 있나요 도대체? 그래서 막 사방에 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작년에 제가 모 아울렛에 갔다 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울렛에. 다니다가 보니까 자켓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줘요. 그랬더니 비쌌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몇 프로 해주는 거냐? 그랬더니 10%래요. 10%.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울렛은 최소 30% 아닙니까? 절반을 기대하고 갔는데 10%라고 해요. 그래서 야, 왜 10%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저거예요. 신상. 이건 재고가 아니야. 심지어 지금 백화점에 팔고 있어. 정상가에. 그나마 아울렛이니까 싸게 주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확 돌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도대체. 아울렛에 재고가 아닌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복합 매장. 그래가지고 정상가에 팔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씨 이런 세일즈 기법이 문제가 있구만. 그러면 안 가니까 이제 또. 그래서 일단 그래. 두 번째는 아니 가만 있어봐. 제일 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 제가 서울대 패션 최고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EBS랑 같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제목이 인간과 패션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나름 전문가라고요. 근데 저한테 감히 제일 싸다는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전 똑똑하니까. 이 태그를 꺼냈어요. 태그. 태그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온라인상에서 파는 가격이 무려 30%가 쌌어요. 똑같은 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샀어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그럼 저는 입어보고 물어보고 안 산 겁니다. 그러면 걔는 망해요. 이게 최근 쇼핑 트렌드인 쇼룸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경 다 해놓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옴니채널이라고 같은 상품을 모든 경로에서 같이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유는 이베이요, 아마존닷컴이요, 아니면 알리바바요, 타오바오. 그러니까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니까 같은 물건을 여기서 카르텔을 맺어봐야 전 세계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자,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당신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검색하냐 거기서 힘들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뭡니까? 구글 글래스요. 글래스를 차면 좀 있으면 여러분이 본 자켓의 가격을 찍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안경에. 여러분 속삭이면 돼요. 사라. 그럼 사는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글래스를 차고 쇼핑몰에 들어가면 아마 경비원이 막을 겁니다. 못 들어가게. 왜냐? 안 사겠다는 얘기니까 구경만 실컷 하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겠죠. 왜죠? 옷을 싸게 사니까요. 아니요. 다 망합니다. 왜냐? 유통회사에도 종업원이 고용되죠. 그들이 월급을 받아야 그들이 받은 월급으로 뭘 살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심지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직업을 잃으면 여러분도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로봇 공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제목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없어질 직업의 리스트입니다. 1번 텔레마케터, 콜센터 없어질 확률 99%. 2번 회계사 없어질 확률 94%. 3번 소매 판매업자, 이게 누구죠? 리테일러, 백화점이요. 없어질 확률 92%고요. 네 번째가 전문 작가예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기자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기사 중에서 주가 올랐다, 이런 기사는 전부 다 로봇이 씁니다. 작년부터 로봇이 쓰기 시작했고요. AP통신에서 올해 4월 달부터 양을 늘렸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 로봇이 쓴 기사하고 인간이 쓴 기사를 구분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는 기사들은 대부분 다 특종일수록 빨리 소비됩니다. 무슨 얘기죠? 이런 거예요. 수지와 이민호의 열애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옆에 있는 계장님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트렌디하고 친구가 많은 겁니다. 이유는 카톡으로 쏴주잖아요. 트위터로 보거나. 혹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럼 무서운 거고요. 더 무서운 건 나이 든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 공포스러워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수지 내가 안다. 그래, 좋아하냐? 최수지. 옛날에 토지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신문 기사가 15분 이내에 소비되는데 반해서 기자가 쓰는데 15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쓴 기사는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이거 시키시면 돼요. 성직자나 헬스 트레이너요. 이거 없어질 거니까. 더 좋은 건 성직자이면서 헬스 트레이너. 좋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믿고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세출과 세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GDP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면 방법 없어요. 또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연금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연금. 다 연결된 거예요.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그런 이유로 내 직업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말이죠. 대부분 다 퇴직 후에 얼마 못 살았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이 보건 의료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경 30년은 그냥 삽니다. 여러분 30년 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퇴직 후에.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만만해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각자 도생하세요. 이걸 못 막습니다. 왜냐, 이제 기업이 국가보다 커져요. 멀티내셔널 컴퍼니. 그런데 한국은 대외 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쟁을 이어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한테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제를 다 철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주를 하셔야 돼요.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왜냐? 그거는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뷰로크래틱하다. 뭔가 프로세스나 서류를 만지고 있다. 이런 건 다 자동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쉬워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업무가 디파인된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말이지 호떡을 잘 뒤집어 이런 거 안 돼요. 왜냐, 맥도날드 햄버거 로봇은 새끼를 안 먹고 파업을 안 합니다. 24시간이래요. 경쟁은 안 돼, 경쟁이. 옛날에 숙련도라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달라야 돼요. 항상 고민해야 되고, 결과가 뭐하고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만 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필요 없다면 그때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가 띱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동사무소가 필요한가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소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 이후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보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허망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격언과 무관하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걸 느낄 때부터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출발점은 뭐죠?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하세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효용이 있고 인간이 원치 않는데 조직과 기관이 원하는 걸 한다면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직과 기관도 결국에는 그 클라이언트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예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1년에 2번을 고교생을 위한 캠프에서 강의를 합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데이터 마이닝 캠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천재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요. 작년에 제가 강의를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이 광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걔네 98년생이에요. 여러분 98년생이시면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광고를 엊그제 본 것 같으시죠? 여러분은 짱 늙은 거예요. 굉장히 늙은 겁니다. 왜냐하면 17년 전 얘기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본인은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늙었어요, 확실하게. 근데 본인은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점진적으로 적응했기 때문에 그 적응의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엊그제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런가 보지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늙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이게 뭐예요? 독거노인? 싱글?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여기 경기도가 싱글이 많죠. 왜 많냐 하면 산업적으로 여기에 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오산, 그 다음에 뭐 기흥, 화성, 수원 전부 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싱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합니다. 싱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싱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야. 서양 애들은 싱글로 혼자 산대. 결혼도 안 해. 얘들 막 논다? 되게 행복해 보여. 맨날 파티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single in my mind라면 실제 single in reality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한국의 싱글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새로운 정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싱글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런데 이런 건 없다고요. 내 관념 속의 생각과 실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념 속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혹은 주장합니다. 이유는 아는 게 여기까지니까요. 이 이슈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분이 뜨는구나. 1인분, 2인분이 뜹니다. 이거 뭐죠? 이마트에 피하는 피코크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식들. 그 다음에 오피스의 원룸이 뜨고요. 그럼 이제 1인분이 뜨죠. 1인용 가구, 이케아. 1인용 생활용품, 다이소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즉, 행정도 1인용에 맞춰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유는 1인 가구의 숫자가 500만을 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1인분을 이해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어요. 1인용 가전이다. 1인용 가전 어떤 거냐? 이런 게 더 오르죠. 이런 거의 스토리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유통업체가 가전제품 회사를 하나 잡아가지고 OEM으로 만들어요. ODM 거의. 레이블만 붙이는 겁니다. 그때 만들 때의 가격은 한 50만 원 안쪽이고 크기는 작아요. 한 40인치 이하.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너 혼자 있지? 집 작지? 못 벌지? 이거 사. 대충 살아. 네가 무슨 삼성 LG냐? 어차피 너 돈 없잖아. 혼자 있는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대충 살아. 아무거나.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팔렸는데 사간 사람이 싱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모텔 주인이요. 멀티방 주인. 20대씩 사가세요. 20대씩. 싱글은 뭘 원하느냐? 싱글은 이런 걸 원합니다. 70인치 모니터요. 크기는 70인치고 그 다음에 가격은 무려 280만 원이에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왜 사게요? 언니가 누워있잖아요. 야한 영화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스포츠도 보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발견이 필요해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이 정말 재밌는 나라인 게 돈을 버는 애가 용돈을 받습니다. 진짜 웃긴 나라예요. 다른 나라 말이죠. 가장이 벌면 생활비를 내요. 근데 한국의 가장들은 남자들이 아직까지 많죠. 대부분 다 급여 통장을 통장지에 뺏기고
용돈을 받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노예 생활을 길들여졌겠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작년에 제가 모 금융권에서 강의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친구들이 1000명의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였고 매니저가 될 사람들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결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베이 비슷하게 남편의 통장 관리하나요? 그랬더니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남편의 인증서 가지고 있는 사람. 고인증서. 그랬더니 손을 막 들더군요. 여러분, 인증서를 뺏기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여기도 많죠? 뺏기신 분들. 공무원들이 순진하거든요. 논리 약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 카드 긁을 때 30만 원 넘으면 인증서를 해야 돼. 그거 하나 카피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뺏기면 여러분들은 no way out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통장을 다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나한테 비자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뭐 구두 속에다 감추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본인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나온 통장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멍텅구리 통장. 내용은 뭐냐? 인증서로 안 보이는 게 나왔어요. 통장을 가져가야지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만드세요. 좋은 정보죠? 무슨 얘기냐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돈이 없다고요. 이유는 다 뺏겼으니까요. 왜 뺏긴 거냐? 탈레니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슬픈 글을 보여드릴까요?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해요가 제목이에요. 내용은 어떤 남자친구가 결혼한 다음에 통장을 뺏기고 용돈을 받는데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이야.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모자라. 더 줘. 그렇게 했더니 여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많은 거야, 딴 집보다. 말이 안 통해, 아예. 근본적으로 이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댓글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각자 용돈을 까주면 그걸 갈무리해서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설득해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몇백 명이 댓글로 달아줬어요. 나 얼마 받는다는 걸. 근데 그 수백 개의 댓글을 읽다가 제가 울 뻔했잖아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많이 받는구나. 농담이 아니야. 17만 원. 12만 원. 제일 무서웠던 게 와이프가 7만 원을 주는데 외식을 요구한대요. 지금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다가 보면요. 사무실에서 오후 4시에 어떤 유부남들은 사다리를 못합니다. 사다리에 참여하는 순간 잘못 걸리면 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찰 만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으시죠? 또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자처합니다. 왜 자처하느냐? 야근 수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모여지면 우리의 과외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할 일 없어 남아있는 거지. 문제는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그분이 상급자인 경우에는 밑에 애들을 다 잡죠. 심심하니까. 낮엔 놀고 밤엔 남어. 이유는 나 못 가니까 뭐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시죠? 주마등처럼. 몇 명의 얼굴들이. 이거예요. 돈이 없다니까요? 다 뺏겼으니까요. 그럼 와이프는 왜 뺏어가느냐?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자, 펼칩니다. 그러면 급여는 뻔합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의 급여는 2, 3, 400만 원 중에 하나예요. 500까지 가는 경우 드물어요. 500을 받으려면 연봉 기준으로 거의 9천 가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금 다 떼고 13분의 1 내고 막 해야 되니까 보통 8천 정도가 500이 안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이씨 많이 받는 사람들 별로 없네. 대부분 3, 40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더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급여는 퍼포먼스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마켓 프라이스지. 무슨 얘기죠? 너 어디 가는데? 옆 공장 갈 건데? 그만두려고. 왜? 월급 더 준대. 얼마 더 준대? 20만 원. 더 줄게 내가 20만 원. 이겁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것은 그의 생산성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 업종의 평균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원래 월급이라는 걸 모아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빨리 그만두세요. 그런 이유로 급여는 뻔하다고요. 그러면 4분의 1쯤은 전부 다 주거 비용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뭐죠? 관리비. 또 뭐 있어요? LTV, DTI. 또 뭐 있죠? 반전세, 월세. 이게 커지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가 경색되는 거예요. 왜냐? 급여 뻔한데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일단 돈 나갔잖아요. 나머지 돈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4분의 1은 그걸로 나갑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뭐에 쓰는 거냐? 그건 여러분이 못 씁니다. 누가 쓰죠? 등골 브레이커요. 과외비. 그럼 얼마 쓰십니까? 뻔해요. 400 벌면 대략 한 250에서 300 사이가 생활비고 150 가까이가 과외비예요. 500 벌면 낮을 것 같죠? 아니요.
350이 생활비고 250이 과외, 150이 과외비야. 얼마를 벌어도 과외비만 늘어나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퍼블릭 섹터가 해야 될 거를 프라이빗 섹터가 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겁니다. 김 부장 월급 올려줘야 돼요, 사장님? 그러면 왜 올려줘야 되는데? 학교가 쏘해, 고등학교. 그러니까 걔 월급 안 올려주면 걔 집에서 잘려. 올려줘야죠. 그럼 어떻게 줄 아세요? 김 부장을 잘라요. 왜냐? 월급은 못 올려주지. 버는 게 뻔한데 어떻게 올려주냐? 매일 얼굴 보기는 미안한 거야. 김 부장을 자르지. 너무 슬픈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이에요. 독일은 신입사원과 25년차 직장인의 급여 차이가 1.7배가 안 나요. 1.3에서 1.7 사이입니다. 왜냐? 교육이 무상이야. 그러니까 급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최소한 2.5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금 피크제를 고민하잖아요. 이유는 끝까지 갖고 애들 대학 보냈잖아. 그럼 깎아야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죠. 왜냐? 돈을 줘도 그 돈을 걔가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사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교육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게 필요 없는 건데 부가 비용을 내고 있는 거죠. 레이스를 하면서. 이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걸 못 삽니다. 돈이 없다고요. 오히려 총각이 사요. 이유는 소득이 낮아도 가처분 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상상해도 실제와 달라요. 제가 지난 15년간 한 일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면 상대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일 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좋아할 거 아니냐? 난 얼마 못 버니까 벌면 좋아할 거 아니냐? 걔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을 관찰할 때부터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를 위한 정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해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들이니까요. 우리끼리 고민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 이걸 더 가서 싱글 말고 시니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시니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니어 마켓 언더스탠딩이 중요한 이유가 상업적으로 한국의 시니어가 굉장히 좋은 타겟입니다. 1번, 명수가 많아요. 이유는 베이비 부머예요. 2번, 돈이 많아요. 이유는 경제 성장 고도기에 그들은 자산을 취득했어요. 뭐냐고요? 아파트요. 한국은 딱 그거예요. 60대야? 그럼 부자야. 아파트 2번 팔았거든. 강남에 한 번, 반포에 한 번. 40대 이하? 글쎄 1승 1패. 30대? 한 푼도 없어요. 최근 10년간 아파트 값이 안 좋았는데 뭐. 여러분 근로소득만으로 못 삽니다. 광교의 아파트가 얼마예요? 5억쯤 하죠 거의. 그럼 여러분 급여가 얼마인데요? 그거를 다 모았을 때 10년간 안 먹어야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안 먹습니까? 애들이 등골 브레이커인데.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 사회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취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층별로 연령대가 곧 자산의 밴드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1번 베이비 부머는 명수는 많고 2번 돈은 많아요. 세 번째 잘 안 죽어요. 매우 건강해. 옛날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겟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시니어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중년이 몇 살일까요? 중년. 그죠? 자, 부지사님, 중년이 몇 살입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여쭤보면 대충 그분의 나이가 나오죠. 30대에게 물어보면 40대라고 그러고요. 40대 물어보면 50대라고 해요. 50대 물어보면 60대라고 합니다. 부지사님은 그렇다면 40대란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주를 안고 있으니까 명백히 할아버지죠. 근데 할아버지라 부르면 싫어해요. 원래 그렇게 내가 하는 것과 상대의 마음은 다릅니다. 인간은 안 늙어요, 절대로. 자기는. 남이 늙는 거지. 보실래요? 중년은 40, 50대가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60대요. 왜 이래? 노년은 60대 같죠? 천만에 80대요. 자기 생각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노인 대잔치 하면 화를 냅니다. 노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그냥 시니어라고 불러도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아저씨가 맞아요. 자,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년의 이미지는 이런 거 아니냐? 해로 한 두 양주가 사이좋게 앉아서 저 멀리 평화로운 대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게 뭐였죠? 유람선, 유람선. 그냥 여유로우니까 유람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게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나이가 들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잘 모르시나요?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업체의 임원진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위나 임원 강연만 주로 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카르텔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많아요. 30대 대기업의 등기 임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98점 몇 프로입니다. 연령대는 56세에서 67세 사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국구에 해당하죠. 근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 오랜만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오랜만이에요? 손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만둘라고 그만한대요. 힘들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회장님 아들도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할 건데 그만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잘했지. 회사 일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열정을 불태울 때니까 그야말로 열정은 야근이니까 집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게 있어. 집안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집을 챙긴 적이 없어. 그래서 애들 뭐 입학식 졸업식 다 와이프가 다 했어. 너무 미안해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 와이프한테 진짜 잘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잘할 건데요? 그러면 뭐든지 와이프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광속으로 이혼당해요. Speed of light.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사모님은 같이 하는 거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미친 것 같아요. 피해자 얘기도 들어봐야죠. 어떻게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건요. 남편은 안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면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나온 게 지난달에 대상 받은 논문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그만두고 새끼를 얻어먹으면 삼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와이프가 아파요. 2년 이내에. 실제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요. 몸이. 이게 논문을 상을 받았어요. 1등을 상을. 어떻습니까? 이거 모르시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도 있어요. 이게 1번이라면 2번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분들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월급 많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게. 그리고 세금 내야 되고 결정적으로 임원은 오래 못해요. 웬만한 기업의 임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4년이 안 돼요. 보통 2, 3년입니다. 2, 3년. 돈 얼마 안 듭니다. 누가 부자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부자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멀티내셔널 컴퍼니의 브랜치 헤드들, 지사장들은 좀 부자가 있어요. 한 명은 돈 많이 주니까. 이분들 얘기는 두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은퇴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하시는데 그러면 짓고 있다고. 뭘? 오두막. 위치는 뻔해요. 여주와 가평 사이. 경기도지. 거기 짓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0평 정도의 대지에 30평 정도의 그런 거를 집을 짓는 거예요. 선큰 가든이 있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주말마다 가 있으라고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해요. 단언컨대 사모님은 3번을 안 갑니다. 3번을. 왜냐? 거기 가면 내가 밥을 해야 돼 이 나이에. 거기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주가 있으니까 본인은 매주마다 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몇 개월 지나면 와이프가 주중에 이렇게 쿡 찔러요.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주중에도? 너 가라는 거야. 너 집 있겠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럼 혼자 주차장 가 있죠? 그럼 나중에는 심심하니까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이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와이프와 함께하는 굉장히 멋진 저는 생활이었는데 건강한. 나중에는 친구들과 계속 명을 재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이가 애매하다. 그러면 오두막을 지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 손으로 유배지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라이프예요. 이것이 라이프입니다. 자, 나 아닐 거다. 우리 20년을 만나요. 자,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퇴직 전에 최소한 10년간 잘하세요. 그럼 가능해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어제까지는 막 살다가 오늘 난 그만둔 다음에 날개 꺾여서 여보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러면 기가 막히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세요. 10년 이상. 이미 늦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인생의 앞뒤를 보지 못하면 항상 억울해 한다고요. 혹은 준비가 안 되니까. 자, 이걸 왜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내에 계신 분들한테 연극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이구 나이 드신 분들 오시니까 부부가 같이 오세요. 그럼 망합니다. 안 와요. 제가 아는 분들은 같이 살고 계신데 문상을 따로 갑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할머니끼리 오세요. 그럼 오신다고요. 달라요. 똑같은 말 한마디가. 더 갑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글이라는 거.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의 이슬람의 기상에 감사의 받으리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좋은 글이고 내용은 뻔합니다. 돈 버는 거 안 중요해. 건강 챙겨. 식구가 짱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글은 꼭 할아버지만 보내요. 할머니 이런 짓을 안 한다고요. 근데 왜 할아버지는 이런 짓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단 말이죠. 저희 회사의 직원의 어머니가 계신데 이분의 이름으로 카페에 가입했어요. 아름다움 60대 카페. 그러자마자 하루 만에 받은 쪽지가 71개입니다. 에브리바디 할아버지들이요. 내용 뭔지 아세요? 동주사딸 기나긴 밤을 잠 못 이루는 일이. 이게 뭔 소리예요? 사귀자, 자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머니 가입하면 쪽지가 100개가 오고요. 할아버지 가입하면 쪽지가 제로예요. 이 양반들이 50년째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김소월 씨를 써가지고 사방에 보냈고 옆집 순이한테 지금은 온라인으로 꼬시는 겁니다. 카피페이스트로. 무슨 얘기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노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죠? 젊은 사람이 하는 건 아름답고 노인들은 뭐 추잡하게 무슨 사랑이야. 그냥 섭생과 주거 아니냐?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여러분 보게 되신 분들한테 무기명 서베이 하면 하고 싶은 거의 1위는 동거예요. 결혼이 아닙니다. 이유는 상속이요. 동거는 좋은 거지. 막 노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시니어 대상 매치메이킹 사이트 열어보세요. 대박 납니다. 그런데 결혼 정보의 사람은 안 돼요.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냥 노는 거지. 이게 뭐죠?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계획이요. 말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예요. 글을 살피고 에이 됐다 얘기해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는 건 이미 늦었고 그의 말은 진짜가 아니라고요.